안녕하십니까, 강승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D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았던 경기 순환 그래프입니다. Y축이 GDP였습니다. 그리고 X축은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그 Y축 GD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DP는 국내 총 생산을 말합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까지 포함합니다. GNP라고 부르는 부분은 자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포함하게 됩니다. 경기를 얘기할 때는 GDP를 사용합니다. 저 만화는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우는 만화입니다. 그래서 GDP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부가가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생산된 빵 150만 원, 분의 부가가치, 그 다음에 밀 제분업자 50만 원, 그 다음에 쌀 생산업자는 땅에서 직접 생산했기 때문에 100만 원 전체가 부가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를 다 합산한 것이 GDP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GDP를 계산할 때 기업 간, 개인 간, 또 정부와 기업과 개인 간에 있는 모든 거래들의 총 합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거래가 일어났을 때 총지출과 총수입이 일어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총수입과 총지출이 결국 같다는 것을 얘기하면 GDP 계산할 때 총지출을 더하나 총수입을 더하나 같음을 유추해 보실 수 있습니다. GDP라는 이름 앞에 명목, 실질, 잠재라는 단어가 붙어서 조금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목 GDP는 당해년도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어 있겠죠. 작년에 얼마였는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 생산되어 있는 모든 것을 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 GDP는 물가 상승분을 미반영한 GDP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산량 곱하기 기준연도의 시장 가격을 곱해서 만든 GDP입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 나누기 실질 GDP, 즉 물가 상승분이 얼마나 됐는지를 알아보는 인디케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재 GDP는 인플레이션 없이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 요소를 완전 고용을 가정한 상태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GDP입니다. 그러니까 모형이나 추정 기법에 따라서 다른 결과치가 나오는데요. 저희는 한국은행 또는 페드가 계산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GDP 갭은 실질 GDP와 잠재 GDP의 차이를 GDP 갭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얼마만큼 더 상승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고요. 잠재라고 하는 부분은 포텐셜입니다. 명목 GDP, 실질 GDP와 GDP 디플레이터는 포탈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차트도 잘 나오고요. 기간별로 상승하고 있구나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GDP는 대부분 항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GDP 계산에는 모든 요소가 계산되기 때문에 CPI, PPI,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와 같은 경제 전체의 물가 지표로도 사용됩니다. 본 차트는 프레드라는 미국 페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미국 정부의 경제 데이터들이 잘 올라와 있고요. 거기서 보시면 GDP 갭도 계산해 보실 수 있고 실질 GDP, 잠재 GDP를 다 차트화 시켜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색은 S&P 지수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급락한 시기에 GDP가 어떻게 떨어졌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2007년도, 2008년도에는 금융위기가 있었죠. 미국에서 그 금융위기 있는 시간에도 떨어지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떨어지기 전에 보시면 위로 올라가 있는 부분 파란색이 실질 GDP고요. 빨간색이 잠재 GDP입니다. 잠재 GDP까지 파란색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으로 가면 과열이 되겠죠. 조금 아까 보신 인플레이션 갭과 디플레이션 갭이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중앙은행들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과열이 된 상태가 되면 인플레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긴축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과열 경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지급 준비율을 인상을 하고 정부 재정 지출을 축소하고 세금을 인상하게 됩니다. 즉 총소비, 신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경우가 어떤 경우? GDP 갭이 플러스인 경우. GDP 갭이 플러스라고 하면 실질 GDP가 잠재 GDP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와 반대가 디플레이션 갭입니다. 실질 GDP가 잠재 GDP보다 낮은 경우. 대부분은 낮지만 그 낮은 정도가 굉장히 컸을 때를 디플레이션이 심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경기 침체가 돼 있는 상태로 높은 실업률입니다. 그리고 확장 정책을 써야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고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고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고 각종 세제 혜택을 도입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합니다. 즉 총소비 증가를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본 그 GDP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제일 처음에 뭐 밀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그런 밀들을 다 계산해서 하나씩 저희가 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나 페드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출은 소비다라는 부분을 처음부터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생산이라고 하면 총 지출이고 총 소득이 됩니다. GDP를 계산할 때 지출을 다 더할 수도 있고요. 소득을 다 더할 수도 있는데 지출을 다 더하는 게 쉽기 때문에 GDP를 보통 계산할 때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 거기에 무역수지, 무역수지라면 수출과 수입을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거래들이 다 모인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DP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